2023년 7월 2일 오후 8시 2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요번 주에는 겨울님도 이제 건강 이슈가 있고 우리 편집자인 제모쿠님도 예비군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징이 길고 길었던 6월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9승 16패 승패 마진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6월 달에만 그나마 이제 리그 전반적인 승패 마진이 5할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될 정도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거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 아니야? 참 뭐 어수선했죠, 분위기가. 여름으로. 저희도 뭐 열변을 토하는 성토를 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었었고,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올린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터치를 뭐 오래 할 그런 것도 아니었죠. 음. 여하튼 팀 분위기는 뭐 최악이었고, 외부에서는 뭐 계속 왈가왈부가 더해지는 상황이고, 뭐 구단 내 고참급 선수는 "또 시작이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또 시작이면은 그게 비단 그냥 안윗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 상에서 3 연승을 한번 했죠. 그렇죠. 이번 주에 3연승 후에 이제 2연패. 네. 그것 때문에 뭐 분위기 쇄신에 성공을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 삼성이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 줬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았죠. 예. 뭐 그거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공격력을 놓고 봤을 때 득점이 6월 한 달 동안 101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너무 이거는 적은데 이제 진짜. 이거는 팀적으로 봤을 때 리그 8번째에 위치해 있는 수준이긴 해요.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101 점을 그러니까 25 경기에 101 점을 냈다는 거는 많이, 그러니까 4 점씩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경기당 4점이라고 봐야죠. 이걸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게요. 이긴 게 용하다 그죠? 9승이나 해낸 게 용해. 그걸 아이고. 반증하듯이 이제 공격 WAR 자체는 리그에서 최하위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투수 쪽에서는 실점이 리그에서 놓고 봤을 때 총 실점이 132점입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리그 최다 2위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5점 이상을 실점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30 점이나 더 줬으니까 뭐. 네. 사실상 이기기 힘든 한 달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에 휩싸였던 것이 WHIP 자체가 1.64로 리그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9 위가 말이 9 위지 사실상 그 최하위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팀도 기아거든요. 기아인데 WHIP가 1.64로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겠지.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똑같은 수준이다. 사실상 리그 최하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이 지금 1.64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현희 선수 WHIP가 1.7 정도거든요. 음, 신기하게 한현희 선수가 성적이 부진하기 시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조금 흐름과 맞물린다, 그죠? 네. 참 좀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침체기를 겪게 되면 팀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힘을 내줘서 뭐 분위기를 한번 바꿔준다던가 혹은 점수를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게 보통 이뤄지는데 롯데는 오히려 신인급 젊은 선수들이 더 성적이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6월달 한 달 동안 리그 평균 OPS가 0.72이거든요. 근데
롯데 내부에서 0.7이 넘었던 선수가 전준우, 김민석 선수랑 윤동희 선수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득점 순위가 리그 8위인 것만 봐도 음. 그리고 공격 WAR 리그 최하위인 것만 봐도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준우 선수는 그나마 4월, 5월 달에 부진을 씻어내는 한 달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 선수랑 윤동희 선수도 뭐 막내 둘이서 사실상 멱살 잡고 끌고 있죠, 지금 타격을. 그렇죠. 뭐 수비도 사실은 이 두 선수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또 망가져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두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았죠. 진짜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는다면은 이 두 선수 덕분에 외야 수비는 향후 몇 년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위안은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만큼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페이스가 근데 잠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음. 그 레이븐 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이는 선수가 어떤 선수일까요? 뭐 일단 가장 기록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선수는 한동희 선수겠죠. 한동희. 드디어 OPS 0.6대를 무너뜨렸고 0.5 무너뜨렸고. 예 예. 0.5대가 됐죠. 네네. 뭐 아시다시피 마지막 홈런 친 지 이제 2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홈런이 4월 20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부진을 씻어내고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부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타격 폼을 다시 옛날로 돌렸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 같고 공을 잘 못 보는 것 같고 따라가기 급급한 것 같고 예 뭐 전형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그래서 2 군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시죠. 이제 스태티즈에서 위치별 뭐 타율이라던가 뭐 구종별 타율이라던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 빼고는 한동희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치가 거의 없어요. 전반적인 컨택이라든지 뭐 파워,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그 어프로치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도 반면에 보여지고. 그 이름이 같은 윤동희 선수는 시뻘겋죠, 그 선수는. 예 그 아웃 로우 존 빼고는 다 시뻘겋던데 그렇습니다. 야구력을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제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네. LA 에인저스에 알버트 푸올스 선수가 있었죠. 네. 그 10년 계약으로 이제 카디널스에서 에인저스로 갔는데 네. 그때부터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트라웃이 잘하기 시작하고 오타니가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막 하는 말로는 이 "야구력을 이제 빨아먹었다." 빨렸다. 예 라고 하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윤동희가 날자 한동희가 떨어졌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뭐 이런 건가요? 어.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지 참 하늘 아래 두 명의 동이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한동희 선수가 개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하이 또 멀리 간다 또 받아주니까 또. 아이 개명 좋아하잖아요 롯데. 아. 자 어쨌든 한동희 선수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롯데의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죠. 하나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황성민 선수도 지금 기록만 놓고 보면 1 군에 있으면 안 되는 정도의 기록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빈 선수가 그 부상을 연달아 2번을 당하면서 밸런스가 많이 망가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네. 자기가 원래 하던 거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사격 루틴도 이상하게 바뀌었고요. 더구나 호구를 때리기 시작하고 공을 띄우려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선수는 배트 스피드가 빠르거나 뭐 그런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을 띄우면은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겠죠. 저희가 걱정이 많은 것이 황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월 타율이 1할 6푼 1 리입니다. OPS는 4를 겨우 넘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WPA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만 마이너스 0.8까지 기록할 정도로 사실은 1군에서
팀에 기여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의 수준이긴 해요. 좀 이게 황성빈 선수가 좀 리드오프 역할을 해 줘야지 아무래도 득점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타순 짜는데도 애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 보니까 뭐 고승민 선수가 또 1 번을 치게 되거나 뭐 그런데 네. 고승민 선수도 1 번에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죠. 그래도 생각보다 고승민 선수는 1번 타자로 나서면서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지금 팀이 위기다 보니까 네. 좀 조바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음. 타자 얘기 많이 했으니까 투수 얘기도 좀 해 볼까요? 뭐 지금 박살난 선수를 뭐 어딩이 너무 센가? 하지만 안 말 그대로 박살이 났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음. 4-5 월과 6 월이 너무 다른 선수가 일단 제 눈에는 2 명이 뛰는데 하나는 한현희 선수가 아무래도 단연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뭐 언제 올라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뭐 많이 얘기를 해 놨어요 거기서. 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해 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역시 가장 심각한 건 지금 셋업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구승민 선수가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에 부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일단은 뭐 구속은 나와요. 그 구속을 가지고 승부를 못 보고 있어요. 구승민 선수가 가장 큰 문제가 포크볼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카운트 잡을 때도 포크볼, 뭐 유인구 던질 때도 포크볼, 승부구 던질 때도 포크볼 뭐 이런 걸로 상대가 좀 눈에 너무 잘 익는 그런 투구 패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만 지금은 포신 패스트볼을 존에 못 넣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막상 셋업맨 아니지 정확하게는 필승조로의 승격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던 선수들이 요즘에는 경기를 많이 나서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필승조에 있는 투수들이 흔들리면서 난타를 당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너무 연달아 보이게 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김상수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뭐 실점을 한다거나. 그건 사실 근데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그만하면 잘해 줬어요. 진짜.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잘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 시즌 초에 너무 미친 듯이 잘한 거지. 네. 우리가 김상수 선수에게 기대했던 역할보다는 지금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 시즌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면 최희준 선수나 뭐 심재민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수들도 결국에는 페스티벌을 승부를 과감하게 볼 수 있냐. 예, 음. 그런 자세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 최희진 선수도 성적이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났던 게 그 경기마다 결국에는 페스티벌을 빠른 승부로 가져갔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최희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페스티벌 구속도 그렇고 뭐 회전수도 그렇고 워낙 좋은 선수인데 이거를 집어넣지는 못하는 모습이 문제였고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뭐 한 자리 정도는 확실히 찰 수 있을 텐데 분명히 기량은 있는 선수거든요. 진승현 선수나 뭐 심재민 선수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진승현 선수도 아무래도 같은 뭐 맥락으로 볼 수 있고 그나마 진승현 선수가 조금 더 최희준 선수보단 가진 게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음. 왜냐면 던질 수 있는 공도 많고 뭐 구속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최희준 선수에 비해서 어쨌든 승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은 진승현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일 거예요. 심재민 그렇습니다. 선수는 뭐 성적은 지금 괜찮습니다. 일단 당장에 어떻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막아내고는 있는데 불안한 모습이 계속 보이죠. 좀 조난을 과감하게 찌르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본인 구속이 좀 떨어졌으니까 자신감이 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네스 피처가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과감하게 좀 찔러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겠죠. 터프형으로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구속을 다시 올리는 게 관건이겠죠. 심재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정교한 제구로 이걸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붙여서 포수 얘기도 계속 하고 싶은데 한편의 길이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유광남 선수의 볼 배합이나 손성민 선수의 경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 그 볼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넘어가. 예예. 3승 2패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승률 6할을 찍었는데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육할이 그 즐거울랬으면은 좀 아무튼 6할이라고. 팀 분위기가 좋았어야지 이게 즐겁겠지. 네. 아무튼 그나마 이제 7월 달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눈에 좀 띈다라는 음. 점이거든요. 네. 뭐 투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짧은 팔꿈치 부상이었으니까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하게 될 나균환 선수를 가장 먼저 뽑을 수 있겠고, 불펜 쪽에서는 등 쪽에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최준용 선수, 그리고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 이후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었던 김도규 선수도 언제든지 7월 달에는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불펜에 좀 가담을 해 줘서 제 역할을 해 줘야지 계산이 서는 나머지 시즌이 될 텐데, 이마저도 근데 퍼즐이 안 맞춰진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빨리 돌아와야 하겠지만 준비가 안 됐는데 서둘러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고, 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좀 있어 왔으니까 지금 6월 달에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김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통틀어서 13게임에 나와가지고 16.2이닝을 던졌는데 삼진이 18개인데 볼넷이 6개밖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방어율도 0.54거든요. 이 페이스가 그대로만 유지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 건강에 이슈만 없다면은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를 위해서 불펜 피칭도 하고 2군 경기에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용 선수가 아무래도 7회 8회 정도를 책임져 준다면은 지금 뭐 부진하고 있는 김상수 선수 혹은 구승민 선수의 자리를 하나를 메워 주면서 좀 부담을 덜어가면서 이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투수들 이외에도 이제 타자들도 야수들 쪽에서도 복귀할 선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노진혁 선수가 아마도 돌아오겠죠. 원래는 7월 초에 이르면 복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7월 4일 이후로 연기가 된 듯한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음 아쉽게도 최근 금토일 경기, 그러니까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에는 롯데가 퓨처스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가 이제 복귀를 위한 이제 몸 만들기, 페이스 끌어올리기를 위한 그런 시합은 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복귀해서 2군에서 몸을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정훈 선수도 7월 초반은 아니더라도 올스타전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훈 선수가 계속 부진을 해 왔는데 이번 시즌에 이번에야말로 좀 제 컨디션으로 회복을 해 가지고 타선에서 중심 타선에서 좀 자리를 잡아 준다면은 지금 타격 부진이 있는 롯데 타선에서 타선 침체가 조금은 해소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 본다면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야수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조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아쉬워요. 뭐 그렇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침체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안건수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게 크다고 이제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구단이 그렇게 침체가 돼 있으면은 선수 한두 명에게 그렇게 의존을 하는 그런 벤치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에는 거의 100% 동의를 하는 의견입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부상에서 선수들이 복귀해서 조금 더 1군 엔트리 자체에 활력을 좀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느샌가부터 1군 엔트리와 2군 엔트리의 등말소가 조금 굳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정적인 상황이고요. 변화가 별로 없는 엔트리죠. 이전보다 2군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와서 경험이라던가 혹은 그 분위기 메이킹이라도 하고 또 페이스가 안 좋은 선수들은 2군에 내려가서 좀 컨디션 조절을 한 다음에 올라오는 이런 선순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샌가부터 그런 선순환이 끊겨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해요. 뭐 근데 음, 따지고 보면은 그만큼 이군에서 지금 수혈을 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퓨처스리그 선수들도 이제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힘내서 또 다시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프리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최고로 지금 기세가 좋은 한화 이글스와 1위 팀인 LG 트윈스를 각각 대전과 사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큰일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다음 주가 진짜 엄청나게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순위 방어에도 고비가 될 수 있고 성적에 따른 책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누군가들에게도 고비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아마 하나 전에 박세웅 선수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 나균환 선수가 화요일에 뭐 나올 걸로 예측은 되어 있는데 또 화요일부터 장마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음, 그대로 또 유지가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박세웅 선수가 좀 한화 징크스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저도 걱정은 좀 되는데 뭐 순서상으로만 보면은 박세용 선수랑 나균환 선수랑 이인목 선수가 출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발 투수들이 누가 나오냐라는 것보다 한화의 공격력이 지금 너무 무섭다. 그 생각이 먼저 머리를 지나가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그 헤드라인 있지 않았습니까? 한화에. 그 다이너마이트 다시 불타오르다. 진짜 무섭긴 해요. 예. 사실 저는 한화 5강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즌. 어휴, 한화가 평균 득점이 5점이 넘어가네. 6월 20일부터는 거의 6점대 수준으로 평균 득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한화가 갑자기 뭐 또 롯데 마냥 꼬꾸라지지 않는다면은 이번 시즌 5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이 이건 되는 바이고. 지금 레이브님 의견은 꽃겨울팀 전원의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과도 무관하다는 점 하여튼 말씀드리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식으로 빠져나가겠다. 예. 왜 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참, 네. 네. 제 그 생각은, 노코멘트입니다. 이와 같은 간에 한화가 굉장히 지금 그만큼 매섭다는 거죠. 예. 그렇죠.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좋은 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위기가 좋은 팀,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팀, LG도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참, 왜 이 팀은 부진이란 게 없어요? 그러게요. 시즌 왜, 초반에 그 뜨거웠던 이슈들도 요즘엔 좀 잠잠해진 느낌도 있고, 왜 한 번도 부진하지 않지? 참,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광안리 앞바다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게 팀 성적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광안리 앞바다에서요? 네네네. 좀 장마가 지속이 돼서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음, 올스타전 전까지 좀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내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아파서 죽어요. 안 돼요. 왜? 장맛비 내리면은 온몸이 쑤십니다. 집에서 쉬어요. 아유, 출근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1번 별자리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니까 많은 분들의 댓글로 참여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내막을 모르는 이제 타팀 팬들은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뭐 그냥 이제 롯데가 내려갈 때가 돼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4등도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찡찡대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뭐 둘 다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나마 그런 얘기 정도는 타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레이브님 더 하실 말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성적이 나야지 이제 그 불만이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말만 쇄신하지 말고 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진짜 끝장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팀들은 총력전 하고 있더만.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별자리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